개념만 잡고 그냥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신 후 행하시는 거를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보통 증여면요, 거의 절반이 세금이니까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생명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벌써 7월이네요. 25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점점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우울하긴 했는데요. 어차피 잡지 못하는 세월, 점점 드는 나이만큼 나의 능력과 경험도 같이 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창업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의 한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기초 개념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도 많고 아리송한 부분도 많아요. 창업감면이랑 결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업감면도 그런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데 또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될지 저기다 갖다 붙여도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잖아요. 얘도 약간 그런 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증여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요, 개념만 잡고 그냥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신 후 행하시는 거를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네, 먼저 의의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특례는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제도는요,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증여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될 때 이 상속재산에 이 증여재산을 가산을 해서 상속세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사전상속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면은 증여세 계산 특례법입니다. 이 창업증여세는요, 창업증여금액에서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얘도 무조건 파격적이죠. 거기에다가 5억 원을 공제한 값에 단일세율인 10%만 적용을 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파격입니다, 이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 50억 원에서 공제인 5억 원을 빼면 45억 원이 되잖아요. 여기에 단일세율인 10%만 곱해서 증여세를 4.5억 원 정도만 과세를 하게 하는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보통 증여면요, 거의 절반이 세금이니까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자 조건입니다. 증여자는 증여 당시 60세를 넘고 수증자의 부모이거나 만약 그 수증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수증자의 조부모까지는 증여자의 요건이 해당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수증자의 요건입니다. 수증자는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당연히 거주자여야 합니다. 만약에 수증자가 2명이 있다 그러면요, 창업증여에 대한 특례를 각각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네, 당연히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요 2년 이내에 무조건 창업을 하셔야 돼요. 얘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에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본다고 합니다. 모든 창업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만 창업증여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언급드리면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통신판매업, 일정한 물류산업이나 음식점업, 대신 커피숍은 안 됩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대신 일정적인 전문직 업종도 안 됩니다. 그 외에 등등 많기 때문에요, 얘는 해당 법령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받을 재산에 대해서입니다.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증여재산은 적용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또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기초 개념은 굉장히 쉬운데 또 적용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창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요건을 적용받는 그 창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고요.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수증자가 발기인이 돼서 설립한
법인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요, 단독은 물론이고요, 공동사업자도 창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창업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겠죠? 첫 번째는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뒤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얘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를 해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요. 또 얘도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사업을 양수했는데 종전 양수한 그 재산이 뭐 일정 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또 창업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양수를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인 전환입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네 번째는요, 폐업 전에 한 사업이 폐업 후 한 사업과 동일할 경우에도 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창업이 아니야. 이런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창업 자금을 증여받기 전에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위한 사업에 대한 운용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얘는 창업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서 창업한 자가 새로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서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을 하는 경우는 폐업 전과 같은 사업 개시라든가 뭐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신 이 경우는 창업으로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자금의 사용 의무 기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무조건 창업하셔야 되고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받은 창업 자금을 모두 당의 목적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입니다. 원칙은 50억 원까지 창업자금 증여 한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예외가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창업 관련돼서 신규 고용을 할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도 이 한도를 증액해 준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신고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창업자금에 대해서 증여과세 특례를 신고하시는 경우는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는 물론이고요,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 및 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거 신고기한까지 제출 안 하시면요, 이거 특례 적용 못 받으시니까요, 이거 무조건 명심하십시오.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우선은 창업자금에 대해서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제출 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날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 또는 그 이전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이 사용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용은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과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 만약에 50억 원을 초과해서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고용내역 확인서까지 이렇게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타적인 상황인데요. 먼저 가산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창업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 미제출한 부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를 합니다. 창업자금을 창업에 사용하지 않는 게 판명이 될 경우에는요, 얘는 일반 증여세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증여세액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앞에 말한 거는요, 말 그대로 사용 내역서 미제출권에 대한 가산세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창업 증여를 보지 않고 일반 증여로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일반 과세와 창업 과세에 대한 증여세의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업자금을 창업에 모두 사용을 안 할 경우는 일반 증여세로 추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징을 안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증자가 사망을 해서 폐업을 한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을 한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망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증여세까지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과세당국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상속이 개시된다는 거는 증여자가 사망을 했다는 얘기겠죠.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될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보통 상속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것만 상속재산에 가산을 하는데, 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는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이 됩니다.
창업자금 증여랑 일반 증여가 만약에 섞여 있다. 그리고 수증자가 동일인이다 하더라도 합산과세는 배제합니다. 구분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특례를 적용받으신 분은 당연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으로 인한 증여세 신고 시 보통 저희가 일반 증여는 신고납부 세액공제라고 해서 3%를 해주는데 얘는 그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부연납은 허용을 해줍니다. 제가 아무래도 많은 사업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좀 많아요. 젊은 창업인들도 있으시고 큰 꿈을 품고 중년의 나이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창업에 대한 아이템도 좋고 또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인데 내가 수중에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을 못한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꼭 창업도 성공하시고 세금 절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